예, 안녕하세요. 크라우드완 유저 그리고 사업자 여러분, 4월 7일 수요일 크라우드완 사업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을 진행하기 전에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줌 미팅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편안한 자세로 저희가 줌 미팅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비디오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 깜짝 놀랄 만한 민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줌 미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불편하다 싶으면 비디오를 끄시고요. 그리고 화면에 비치는 부분이 민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시간 50분에서 1시간가량 사업 설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강의장에서 듣는 거하고 달라서 좀 강의장에서 듣는 거와 같은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책상에 앉으셔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들어야지만 이게 내용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편한 자세에서 비몽사몽간에 영혼이 이탈한 그런 자세로 들으면 아마 이 시간이 어떤 분한테는 또 무의미한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크라우드완이 이제 1.0 시대는 끝났죠. 크라우드완이 이제 그 창립 멤버, 오픈 멤버를 모집하는 기간은 어제로서 끝났어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창립 멤버로서 회사 이익에 대해서 회사 이익금에 대해서 배당을 지분을 받는 시완을 다 확보를 하셨을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크라우드완 2.0 시대에는 그런 창업 오픈 멤버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제휴 회사들을 알리고, 그리고 기존에 들어온 우리가 유저나 아니면은 뭐 창립 멤버, 오픈 멤버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그건 뭐 주식 비슷한 뭐 지분 준다며, 그거 뭐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이익 배당해 준다며, 아마 그렇게 해서 들어오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지금 중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냥 단순 유저하고 창립 멤버, 오픈 멤버, 창립 멤버, 오픈 멤버는 어떤 면에서는 크라우드완의 주인이에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거든요. 어떤 회사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익을 공유를 받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져야지만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크라우드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어떤 많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같이 저희가 공유 경제를 이룩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창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 소개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직장은 삼성전자 정보통신회사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연한 기회에 글로벌 N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만나게 되는 바람에 젊은 청춘 30대, 40대를 물류 네트워크 마케팅에 거의 한 27년간 종사를 하게 됐고요. 근데 물론 물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많은 돈을 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누구 못지않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직급을 가고, 그리고 수입도 어느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비나 이러한 부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기간을 많이 최근까지도 크라우드완을 만나기 전까지도 겪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제가 겪게 됐어요. 그
시기, 위기가 또 기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저는 크라우드 완을 만나게 됐고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회사가 좋다 보니까 지금 크라우드 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진짜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그 좋은 게 진짜 가슴으로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크라우드 완을 몰랐을 때 너무 완벽한 회사하고 뭐 전 세계 성장률이 1위고 신뢰도가 1위고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카톡으로 온 정보를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인이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 식사나 하자 해서 한 2달 보름 전에 일요일 날 제가 지인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직접 얼굴을 보고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어보니까 회사가 느낌이 괜찮은 거예요. 한 20몇 년 했으니까 촉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회사가 너무 괜찮다. 한국에 언제 들어왔냐? 물론 처음 일찍 시작하면 좋은 거잖아요. 한 달밖에 안 됐대요. 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냐? 한 달에 1억을 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안 믿었을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근데 저는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알아봐야 되고 알아봐서 진실이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고 지금 이제 두바이에 가 계시죠. 네, 충주에 계시는 우리 최강선 리더님을 짧은 시간에 만났어요. 한 30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일요일 날 급작스럽게 만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때 만나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회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그분이 진짜 1억을 벌었는지 숫자로만 가지고 있는지. 요새 테헤란노에 뭐 몇십억씩 숫자로 가지고 있는 분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십억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그거 찾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낙이 걸려 있어서 몇 개월 후에 찾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몇 개월 후에 만났어요? 혹시 그거 찾으셨나요? 울상해요. 얼굴이 막 다 죽어가는 얼굴이에요. 찾으려고 했더니 완전히 떡락이 돼서 똥값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숫자로만 가지고 있는 수입이 아닌가. 근데 진짜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다 인출을 했고 비트코인을 인출을 한 게 또 요새 엄청난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세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적인 추가적인 수입을 얻고 계신 것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집중을 한 결과 우리 또 최 리더님이 만들어낸 결과까지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거의 근접하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지금 크라우드를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들도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결과를 어떻게 크라우드 안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완을 이해를 하려면요. 플랫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새 솔직히 플랫폼 얘기 안 하는 회사 없어요. 다 플랫폼이래요. 다 플랫폼을 준비를 했고 요새 뭐 테헤란노에 있는 진짜 369 그런 코인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허접한 그런 알트코인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플랫폼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갈 거고 이러이러한 거를 다 준비를 해놨고 하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이 엄청난 가격 상승을 가져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샀어요. 근데 예, 그런 게 허상이었다는 거죠. 다 준비해 놓지도 않고 그냥 예, 코인만 그냥 판 거죠. 예, 그냥 그러면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잖아요. MM을 통해서. 예, 그러면 또 몇 분의 그냥 특정한 분들만 이익을 챙기고 또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엄청 많이 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타 플랫폼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게 진정한 플랫폼인지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당한다는 거죠. 플랫폼 회사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처음에 실체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드냐 하면 그냥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직원 몇 명 데리고 그냥 노트북 몇 대 가지고 자그마한 사무실에서 얼마든지 플랫폼, 대단한 플랫폼 회사라고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게 그런 괜찮은 아이디어 가지고 작게 또 시작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유저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또 유저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수익 구조를 또 만들게 되면 또 엄청난 회사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플랫폼 해외 기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은 연결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그냥 단순히 인터넷 공간에서 연결해주는 비즈니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빈 숙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빈 숙소를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빈 방이 있다. 내가 뭐 4개, 5개 방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군대를 가서 방이 하나 남아. 내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팔리지가 않아.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새 뭐 2채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팔려고 했더니 또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빈 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에어비앤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모텔이나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니까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일정 비용을 숙박비로 지불을 하면 에어비앤비는 회사 운영 비용 어느 정도 이제 제하고 나머지는 방을 공유한 분한테 수익으로 돌려주는 거죠. 근데 이런 에어비앤비가요. 그런 단순한 아이디어 가지고 직원 몇 명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오프라인 호텔 체인이 힐튼 호텔에 시가총액을 넘어섰어요. 우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집에 빈 차, 그냥 지금 당장 운행하지 않는 차,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그런 분들과 그런 자가용 차를 택시처럼 이용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그냥 단순히 연결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운송업체가 됐잖아요.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배달의 민족 저는 봤었거든요. 강남에 테라노 선상형 거를 기억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오토바이 몇 대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음식점 주인들을 찾아다녔죠. 그래서 음식점과 그 음식점의 음식을 딜리버리를 해서 먹는 소비자들을 그냥 연결한 그런 단순한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게 소비자들한테 설득력이 있게 되면서 지금 엄청난 규모의 플랫폼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독일계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에 팔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또 가장 또 가까이에서 확실하게 또 접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카카오톡이잖아요. 카카오톡이 2010년도에 직원 2명 데리고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어요. 어떤 아이디어로 돈을 내고 쓰는 문자를 돈을 안 내고 문자를 쓰게 해주겠다. 그런 단순한 아이디어로 유저를 모집을 하면서 그리고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저가 많이 모여야 되니까 또 애니팡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연결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유저들이 카카오톡으로 몰려들었고 그리고 내가 막 카카오톡을 막 선전하고 다녔잖아요. 무료 문자를 내가 해야 되면은 상대방도 카카오톡을 깔아놓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딱 유저가 확보가 되니까 이 정도면 내가 이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에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은행부터 뭐 대리운전부터 택시부터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이모티콘까지 연결을 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회사는 이런 획기적인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처음에는 자본도 없는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서 유저만 확보를 하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기업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드 앤드 플랫폼 기업인데
가장 획기적인 모바일 광고, 세계적인 모바일 광고 플랫폼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보이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이 요나스 워너, 요한 올스타인 이 두 분이 설립자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유저수가 얼마 전에 2,900만 명 찍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유저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플랫폼 회사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요한 웨스터달이라는 CEO를 통해서 크라우드완을 전문 경영을 하고 있고요. 크라우드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개국을 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크라우드완 플랫폼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크라우드완을 또 비즈니스 도구로 해서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신 사업자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크라우드완은 플랫폼 회사이고요. 플랫폼 회사의 기업의 가치, 수익 구조는 유저 수를 많이 모으면 돼요. 근데 유저만 많이 모은다고 해서 기업 가치 수익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죽어 있는 유저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라우드완의 새로운 플랜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죽어 있는 유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냥 크라우드완의 유료 유저가 됐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고 회사 이익의 시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환에 대한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유저들이 가져가는 거를 죽어있는 유저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유저들을 깨워서 그들이 제휴회사들을 이용을 하게 해야 돼요. 앞에 나오잖아요. 유저 수 곱하기 한 명의 유저가 일으키는 평균 매출, 평균 수익을 곱해야지 기업 가치와 수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저 수도 늘어나야 되지만 이 유저들이 제휴회사들 이용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확보하고 있는 시환에 대해서 배당을 훨씬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저희는 공유 견제이기 때문에 서로 형제 라인 상관없어요. 그래서 형제 라인들도 제휴회사들을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게 우리가 같이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서로 도와서 그런 진성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면요. 그런 진성 유저로 만약에 23억 명을 간다. 그럼 저희 95조 원도 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익을. 뭐 페이스북이라고 뭐 별다른가요? 처음에 별다르지 않게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시작했나요? 그냥 대학생 5명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마크 저커버거가 4명을 불렀는데 2명은 오고 2명은 오지 않았대요. 그 오지 않은 2명은 지금까지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나한테 온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판단은 내가 하고 안 하면 되거든요. 크라우드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드에 나가서 크라우드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전달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그냥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들의 몫이에요. 그분들한테까지 시간을 쓸 저희가 여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고급 정보를 기다리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고급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빨리빨리 패스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야지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크라우드완의 예상 유저 수가 1억 명이잖아요. 그럼 1억 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카카오톡을 보면 되거든요. 카카오톡이 지금 2010년도에 설립을 했으니까 1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500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50만 원, 지금 54만 원 막 그렇게 가더라고요. 1000배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거는 기업 가치가 1000배 이상이 올라갔다는 거죠. 요번에 6월 15일 날, 물론 3월 15일 날도 받았지만 그때는 계속 시환이 늘어났을 때고요. 이제 시환이 배당이 되는 게 끝났잖아요. 어제부로 끝났고 더 이상 시환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6월 15일 날 이제 처음 받겠죠. 그때 얼마를 받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몇백 원 받을 수도 있고 뭐 15만 원 뭐 화이트 패키지 하신 분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어떤 분은 몇천 원, 어떤 분은 뭐 10,000원, 어떤 분은 10만 원 뭐 그렇게 받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받았어요. 근데 그때가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1억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올해 연말에. 그러면 카카오톡처럼 1000배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10,000원을 받았어요. 이게 1000배 가면 얼마인가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3개월에 한 번씩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이어도 큰 거죠. 3개월마다 내가 이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소득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환을 얼마나 받느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소개하신 분한테 주지 않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받는 게 끝이 아니고 그때 받는 게 가장 크라우드1의 리워드의 수익은요. 받는 순간의 수익이 가장 작을 거예요. 만약에 5년 안에 23억 명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10,000배, 10만 배 올라갈 건데 그 10,000원이 뭐 10,000배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10만 배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상상할 수 없는 수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였어요. 2010년도에 같이 시작을 했었던 직원 2명 불안했겠죠. 지하실에서 월급도 그냥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를 정도로 일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순간을 참고 일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수당 옵션을 받아서 엄청난 지금 부자들이 됐잖아요. 그러한 기회가 지금 크라우드 1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크라우드 1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는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 그런 이 회사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기회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그런 스타트업이었을 때 시작했을 때 저희 크라우드안이 지금 시작이잖아요. 오늘부터가 제대로 된 2.0 스타트업 본 마케팅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요. 아직도 안 믿는 분들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엄청난 결과를 단시간 안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솔직히 어떤 블로그나 파워 블로거나 아니면 유튜브 파워 인플루언서들이 올리는 내용들이 물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자극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선정적인 거나 부정적인 거. 그래야지만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 분들이 내 크라우드 안에 정보를 전달을 해줬는데 그분들 말을 믿는다. 그러면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검증해 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이트가 business4home.org .org는 organization의 약자잖아요. 어떤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영역의 일을 하는 사이트가 .org가 붙게 되는데요. 아마존이 인수한 알렉사가 알렉사가 수집하는 빅데이터가 있어요.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사이트의 방문자 수죠. 그런 트래픽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존의 자회사기도 하고 그리고 알렉사가 오랫동안 데이터를 수집을 했기 때문에 전문인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고요. 알렉사 순위가 1위다. 그러면 이 회사 검증됐네. 회사는 이 정도면 괜찮네.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네. 라고 인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렉사 순위가 지금 실시간으로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안 된 크라우드1이 지금 1위에 랭크가 돼 있죠. 그리고 데이터도 놀랍죠. 알렉사 순위가 1위면서 신용등급도 5스타 최고 신용등급이고요. 그리고 지금 첫 해에 9,800% 성장, 그 다음에 두 번째 733% 성장. 첫 해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2년차, 3년차에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다 문을 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크라우드와는 오히려 2년차, 3년차에 안정적으로 매출을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매출 성장 순위로도 지금 2위에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시면 그분들이 훨씬 더 크라우드 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라우드 완이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죠.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비즈니스 포인트, 즉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그거를 또 비트코인으로 저희가 인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당을 비트코인으로 인출을 했더니 그게 요새 또 웃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비트코인을 인출했더니 엄청나게 지금 가격 상승을 가져갔잖아요. 물론 뭐 어제에 비해서 오늘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뭐 올해 연말에 1억 원까지 간다. 뭐 10억 원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국가 기관이나 이런 금융 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이런 암호화폐에 참여를 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암호화폐 그중에서도 비트코인은 안정된 상승세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저희가 비트코인으로 인출을 해서 모아서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그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 대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라우드는 모바일 기반의 광고 플랫폼 회사다 보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터넷이 되는 공간에서는 100% 진행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죠. 그래서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광고를 하는지 어떤 제휴회사가 연결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플랫폼 회사들의 특히나 크라우드와는 자체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제휴회사들 저희가 면밀히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크라우드와는 유료 유저죠. 지금 이제 17만 원으로 아마 가격 책정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암호화폐에 지금 가격이 너무 급등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17만 원이든 뭐 그 이상이든 돈을 내고 들어온 유료 유저예요. 근데 내가 제휴회사들의 아이템이 별 쓸모가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소개도 안 하겠죠. 그리고 저희도 비즈니스를 못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제휴회사들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유료 유저로 들어와서 봤더니 내가 여행을 좋아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갈 수는 없지만 라이프 트렌드를 통해서 최대 80에서 90%까지 똑같은 호텔을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나 크루즈를 80에서 90%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돈을 내고 크라우드 완의 유저가 되고 싶어 할 거고 라이프 트렌즈를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저도 아마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인도라는 힐링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새 제가 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요새 뭐 묻지마 뭐 폭행도 있고 너무 사회가 흉흉하잖아요. 그래서 조울증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분노장애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인도라는 프로그램 음악을 듣는 것처럼 어떤 설교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마인도 아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필고를 통해서 우리가 로또 그리고 모바일 카지노를 우리가 또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금이 아니고 비즈니스 포인트 마일리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나의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믹서죠. 저도 이제 요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스마트폰을 보면서 뭐를 할까? 뭐 뉴스를 보나? 좋은 콘텐츠를 보시나? 이렇게 보면요. 거의 진짜 50%, 60%, 70% 되시는 분들이요. 게임에 열중을 하고 있어요. 물론 무료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분들한테 만약에 믹스터가 소개가 된다. 그분들이 그 게임을 하더라도 생산적이지가 않잖아요. 돈을 쓰는 거죠. 근데 믹서 게임을 하면 경품, 그 다음에 상품이 걸려있기 때문에 뭐 작게는 뭐 노트북, 뭐 크게는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명품, 그리고 뭐 20억 이상의 상금이 걸려있다 보니까 더 열중해서 더 재미있게 게임을 하겠죠. 우리가
침묵 고스톱도 전혀 재미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믹스터 많은 유저들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또 넷플릭스와 같은 영화 콘텐츠, 드라마 이런 거를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도 들어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커뮤니케이션, SNS 제휴회사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 나라에 특화된 제휴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제휴회사들도 꾸준히 연결이 되면서 플랫폼의 경쟁력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린 제휴회사들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주목하고 있죠. 저도 막 가슴이 뛰어요. 저도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불과 들어본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질 일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는 거죠. 아마 우리의 현실 세계와 똑같은 일들이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메타버스가 한국 네이버에서 만드는 제페타라는 그런 메타버스 서비스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나의 아바타가 서로 소통을 하고 그 아바타를 내가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명품 옷을 입힐 수도 있고 명품 가방을 들게 할 수도 있고, 아바타에서도 이제 신분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플래닛 IX도요, 가상세계 하나의 공간이에요. 하나의 우리가 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 나의 아바타가 들어가서 그 아바타가 거기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가상 부동산 판매 개념이겠죠. 근데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아바타들끼리 또 소통을 할 수도 있고, 아바타가 거주할 수 있는 또 집도 지을 수가 있고, 또 아바타를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페타에서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또 의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꾸밀 수도 있고, 이제 아바타들도 신분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떤 소셜 모임 공간에 갔는데 어떤 아바타는 명품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아바타는 동대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든 아바타들이 그냥 어떤 특정 아바타한테는 또 말을 안 걸게 되는, 또 이런 또 세계도 가상 세계에서도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여간 어찌됐든 지금 이런 메타버스 이런 비즈니스를 또 얼스 세컨 얼스에서는요, 유저가 25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 부동산이 10,000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 지금 플래닛 IX에서는 이런 부동산을 픽셀 단위로 쪼개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먼저 나눠준다 그랬어요? 크라우드 안에 유저들한테 먼저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는 25만 명이 아니라 얼마야? 2,900만 명이죠. 그래서 2,900만 명이 일단 먼저 이런 픽셀 부동산을 선점을 하고요. 그 이후에 또 일반 유저들까지 들어오면 또 그분들이 또 그런 가상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수요가 많아지면, 수요가 늘어나면 가상 부동산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만약에 현금이 필요하면 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그때가 또 가장 또 본인이 사고 싶어하는 가격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사가지고 또 가치 상승에 대한 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또 플래닛 IX의 또 부동산을 살 수도 있는 거고, 플래닛 IX가 AR하고 VR,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같이 접목이 되면서 이 안에서 아바타들끼리 소통을 하게 되고, 또 아바타들끼리 또 같이 엔터테인먼트도 즐길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가상세계에서 연예인들이 또 공연도 하고 막 그런 게 실질적으로 지금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엔터테인먼트까지 커뮤니케이션, 그다음 이 안에서 서로 물건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백화점을 이제 갈 필요가 없어요. 이 가상세계 백화점에 가서 내가 옷을 입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촉을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이게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크라우드 완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궁극적인 지향점은 메타버스 플래닛 IX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녹아드는 그런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제가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실제로 느끼게 되니까 지금 엄청나게 흥분이 되고 가슴이 뛰고 있고 이거를 꼭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플랜이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1.0 어저께까지는 창립 멤버를 모집을 하는 기간이었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마케팅 플랜이 돌아갔었던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유저들을 위한 커스터머들을 위한 그런 보상 플랜이 운영이 돼야 되다 보니까 미리 준비가 됐던 게 지금 운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정회원이 있고 일반 회원이 있어요. 정회원은 가입을 하고 제휴회사를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회원. 뭐 믹스타에서 게임을 하든 라이프 트렌드를 통해서 여행을 가든 그러한 분들을 정회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제휴회사는 반드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크라우드 안에서 주어지는 보상을 모두 빠짐없이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휴회사에 대한 공부도 보상 못지않게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정회원이 아닌 분들, 활성화되지 않은 분들, 이제 활성화된 회원, 비활성화된 회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활성화된 회원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휴회사를 이용하는 회원, 비활성화된 회원은 제휴회사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 그래서 비활성화된 회원은 수익 구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비활성화된 회원을 제휴회사를 이용을 하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활성화된 회원이 1명, 2명, 3명일 때마다 내가 액티브 유저 풀이 모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 10명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액티브 유저 풀이 AP 포인트가 10점이 되겠죠. 뭐 한 사람이 2개 제휴회사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2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게 하면 할수록 한 명의 유저가 여러 제휴회사를 많이 이용하게 하면 할수록 나의 활성 사용자 풀 AUP, 액티브 유저 풀, 액티브 점수는 늘어난다. 그래서 이 액티브 점수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나는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수요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보상 플랜에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활동 점수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액티브 포인트 하나의 제휴회사를 이용을 할 때마다 원 액티브 포인트가 이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 점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차등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의 방향을 우리가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전략으로 가는지 그걸 빠르게 이해를 하고 나의 비즈니스 패턴을 빠르게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너 그냥 자리만 잡아 17만 원 던져 이런 거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은 고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빠르게 비즈니스 패턴은 전환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너리 보너스는 이해를 하고 계시죠?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요.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보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두 라인의 매출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바이너리 보너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포인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10 비즈니스 포인트가 1유로죠. 여기에서 조금 잘못 이렇게 PPT가 돼 있어요. 그래서 109유로 화이트 패키지가 109유로잖아요. 네, 그러면 공 하나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빼고 1000 비즈니스 포인트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60%만 적립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로열티 포인트로 해서 또 풀어주다 보니까 이게 줄어든 거는 절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09유로의 화이트 패키지를 구매를 하면 600 비즈니스 포인트 60유로가 환산이 돼서 수당으로 풀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지금 중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너리 보너스가 크라우드 보너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좌우 매출에 따라서 우리가 소실적 기준으로 수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이 나오니까 다시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후원, 다이렉트리 스폰서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직접 후원 있고 간접 후원이 있죠. 직접 후원은 내가 직접 가입한 사람을 그냥 직접 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가입한 사람. 그리고 이제 간접 후원은 그냥 뭐 파트너가 후원을 하든 왜 스폰서가 후원을 하든 해서 이렇게 그냥 연결된 후원을 우리가 간접 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후원이 중요하죠. 내가 몇 명을 직접 후원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당을 받는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후원하는 그런 유저 수를 내가 많이 늘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저렇게 아셔야 돼요. 어저께까지는 불로소득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가만히 앉아서 운이 좋아서 2명이 어떻게 소개가 됐어요? 2명도 아니죠. 1명은 그냥 가입을 했고 우연히 1명을 소개를 했는데 거기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일주일에 1억씩 벌어가요. 4억을 벌어가요. 한 달에. 1명 소개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한 분들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수입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극점을 깎아먹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작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열심히 앞으로 저는 너무 좋아요. 크라우드 보너스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소개를 하고 그냥 죽어있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제휴회사들도 열심히 소개를 해서 게임도 이용을 하게 하고 여행 사이트도 이용을 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크라우드 제휴회사의 매출에 도움이 되고 크라우드 안에 이익에 도움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수당을 받아가는 게 올바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이런 보상 플랜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 그거를 공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손실에 대한 보너스, 손실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fear of loss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 번역이 이상하게 됐어요. 14일 동안에 내가 뭐 14일 동안에 급전 필요한 분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빌릴 필요 없어요. 뭐 그냥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거죠. 내가 14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4명 이상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화이트 패키지가 아니라 뭐 블랙 골드, 티타늄까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이런 바우처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현금으로 또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작게는 뭐 한 10몇만 원부터 뭐 크게는 뭐 30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도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니까 20명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지금은 이제 저도 살아있는 지금 뭐 죽어있는 또 유저들도 있어요. 그 수명 중에서 그분들도 또 깨워야 되고 저도 이제 더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어있는 소비자 액티브 포인트를 제휴회사들을 하나 정도는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저도 이제 25명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런 목표를 14일 동안에 내가 소개한 분들이 이뤄낼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진정한 스폰서로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파트너한테 얼마나 후원을 했느냐 그분들한테 제대로 사업 설명을 했고 제대로 핵심 포인트를 전달을 해줬고 보상 플랜의 핵심을 제대로 전달을 해줬고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내가 제대로 도와줬고 후원을 했느냐. 만약에 그걸 했다고 하면 자신 있게 스폰서로서의 대우를 받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십만 세우는 거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도 스폰서 파트너예요. 근데 저희는 동등한 그런 사업자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활성 회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얄밉게 제휴회사도 이용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아갔던 분들 앞으로 그럴 일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칭 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개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받는 후원 수당에 대해서 10%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매칭 보너스도 이제 이전보다는 좀 더 노력을 해야지 매칭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잔여 보너스는 직업 보너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판매 보너스는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뭐 소비자도 괜찮아요. 이제 꼭 유료 유저가 아니라 해도 돼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뭐 무료 유저로 가입을 했는데 저희 회사 제 회사의 제품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적당한 금액이 판매 보너스로 발생이 되겠죠. 예, 그리고 스타트 패키지에 대한 그런 수당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멤버도 소개를 했을 때 그냥 내가 유료 패키지를 구입을 하지 않아도 1차적인 수입, 소개에 대한 수익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유료 유저로서 이제 팀을 만들었을 때 받는 바이너리 보너스나 이런 거는 팀을 만들었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보너스를 받는 게 기업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스타트 패키지가 이제 곧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업그레이드가 지금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화이트부터 이제 티타늄까지 109유로부터 2499유로. 근데 금액은 아마 조금 변동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막 어저께 같은 경우도 막 5만 원, 10만 원씩 손해를 봤거든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해를 봤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싫다. 그러면 그냥 직접 하시면 돼요. 안 어렵거든요. 거래소 가입하셔가지고 원래 그거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거래소 다 오픈하셔가지고 모르면 배우셔야 돼요. 내가 은행 계좌는 인터넷 뱅킹은 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왜 크라우드완의 제휴회사의 사이트와 거래소는 이용을 하려고 안 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거는 그만큼 크라우드완을 못 믿는 거죠. 크라우드완이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의심을 하는 거고, 그리고 크라우드완의 비즈니스 포인트가 이게 과연 돈이 될까 의심을 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안 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만약에 금액이 올라갔는데 뭐 그 금액이 싫어. 그러면 거래소 오픈하셔가지고 직접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아마 패키지를 구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귀찮다. 그러면 정해진 가격대로 보내셔야 돼요. 그 금액을 깎으려고 하면 그거는 비즈니스 매너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가격이 곧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9유로 조금 한 한 2만 원 정도, 한국 돈 한 2만 원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근데 가치로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09유로가 1212유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믹스터 1년 이용권이 한 달에 한 만 원씩 정도 되니까 12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마인더 힐링 프로그램이요 1068유로예요. 그리고 라이프 트렌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유로가 75유로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걸 다 합치면 거의 10배의 가치를 가지는 거를 10분의 1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거기다 또 로열티 포인트를 많이 모아야지만 또 로열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휴회사에서도 쓸 수가 있고, 로열티 프로그램이 또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되면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로열티 포인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우리가 시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아마 조금 지나지 않으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로열티 포인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 골드, 티타늄으로 갈 때마다 무료 제휴회사들이 하나씩 더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링크미 같은 경우는 모바일 명함이고요. 소미 같은 경우는 아마 SNS 또 클라우드 서비스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곧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 플래닛 부동산을 우리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원 헥사곤씩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만배가 올라갈지, 지금 비트코인의 초창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초창기 이익을 얻지 못하셨던 분들은요, 우리가 메타버스 플레이 IX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틀리나 맞나 한번 6개월 1년 후에 한번 저를 찾아오셔서 그때 얘기한 게 진짜 맞았다 라는 얘기를 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라우드 안에 파워풀한 보상 보너스, 자세하게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제약 때문에 아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또 기회가 있을 거고 각 팀별로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판매 보너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구매한 제 회사의 아이템 서비스에 대해서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업데이트되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활성화된 유저들이 제 회사 하나 이용할 때마다 1AP씩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풀로 모아서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많이 배당이 되는 활성 사용자 풀이 또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사이트에서 어떤 분이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지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보너스는 바이너리 보너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에서 소실적에 20에서 40%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크라우드 보너스다 보니까 대실적도 받는 거잖아요. 대실적까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바이너리 보너스가 크라우드 보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패키지 하나 구입을 하고 대실적 매출이 있으면 최대 240 비즈니스 포인트 24유로죠. 24유로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계정으로 개인 계정으로 해서 비즈니스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 나머지는 로열티 포인트로 쌓이다 보니까 C1처럼 이제 로열티 포인트를 많이 모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칭 보너스도요. 이제 5명, 10명, 15명, 20명, 25명까지 내가 소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죽어있는 유저들을 깨워서 그들을 제 회사들을 이용을 하게 해서 도저히 안 깨워져.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제 회사를 실제로 이용하는 유저 25명까지는 확보를 해야 5레벨까지 매칭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을 최대한 방지를 한 이런 보상 플랜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누구는 너무 좋아할 거고요. 누구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그냥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크라우드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뭐 10,000원도 유지를 못하겠어요? 믹스터 게임 하는데 뭐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유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170,000원 화이트 패키지를 사면 1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액티브 포인트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를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급 보너스도 받기 위해서는요. 25명까지 액티브 포인트를 모으셔야지 우리가 직급 보너스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패키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숙지를 하고 전달을 해주신 스폰서들한테 또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타임라인이에요. 잔여 보너스, 우리가 이제 직급 보너스죠. 매달 받게 되죠. 그리고 로열티 포인트는 이제 바로 이제 적립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추가적으로 로열티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법이 이제 발표가 될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쓸지, 제 회사에서 어떻게 쓸지,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어떻게 쓸지,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이 되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C1에 대한 페이먼트가 6월 15일 날 첫 배당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바이 사무실 오픈되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두 달 늦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라마다 기간이다 보니까 한두 달 늦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2년이 안 된 그런 플랫폼 회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실체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피곤하지 않을까. 그분들은 조금 나중에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뭐 그때는 이미 뭐 돈 버는 사람들은 다 벌었겠죠. 그때 오시는 분들은 아마 기회가 더 늦어지겠죠. 다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해라.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열티 포인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부지런히 모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제 계속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일주일 중에 한 번이라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전주 거가 합산이 돼야 되는데 그 전주 거가 합산이 되지가 않아요. 7일 중에 하루라도 빠지면.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2회사를 사이트를 방문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어와서 보라는 거예요.
돈 벌려면 사이트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 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묻지 말고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내가 다 확인을 하고 한 번씩은 제 회사도 들어가서 한번 게임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또 도저히 모른다. 그러면 물어보라는 거죠. 내가 셀프 리더가 돼야지 셀프 리더를 또 내가 후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셀프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런 로열티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도 만들어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주 차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티타늄 프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플래닛 IX를 130개로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블랙 가지고 계신 분들은 14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티타늄으로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프로모션이 또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패키지를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는요. 비즈니스 포인트로 내가 플래닛 IX의 부동산을 살 수가 있는데 프로가 돼야지 비즈니스 포인트를 80%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90% 비트코인으로 사야 되니까 비즈니스 포인트로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기간에는 패키지를 가능한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기간이고 이제 이전에 1.0 시대 오픈 프리마케팅 우리가 이제 오픈 멤버 창립 멤버를 만드는데 기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정도만 기여를 하고 크라우드 완에 적응을 못해서 이것도 뭐 바뀌었나 그리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여러 이유 때문에 아마 안 하시는 분들, 이해를 못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내가 뭐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크라우드 완을 이제 앞으로는 본게임 근데 본게임에서는 진짜 내가 죽기 살기로 하시는 제대로 이해를 해서 크라우드안을 이해를 하고 전달을 하고 파트너들을 후원하시는 분들이 폭풍 성장을 하고 달콤한 열매를 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더 좋아진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모른다, 어렵다 하시지 말고요. 하나라도 한번 이렇게 배우시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제 사업 설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좀 더 멋진 강의로 찾아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